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입니다. 오늘은 요즘 참 많이 듣는 말이죠. 마음의 회복 탄력성. 그런데 이게 참 웃겨요. 말로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막상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죠. 한번 꺾였다고 쉽게 일어나는 건 나무도 아닌데 사람이라면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희한하게도 삶은 한번 휘청이고 나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오늘은 그 단단해지는 법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회복 탄력성은 근육과 비슷합니다. 안 쓰면 약해지고 자꾸 써야 강해져요.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에 휩쓸리죠.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혹은 그냥 이유 없이 하루가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지? 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작게라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과 끝났어, 난 이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후자는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분이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나는 속상하다. 그렇지만 이 기분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멘탈 트레이닝이 아니라 감정 인정 훈련이죠. 마음이 울퉁불퉁할수록 그 표면이 반짝이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로 회복 탄력성은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비로소 단단해져요. 우린 생각보다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따뜻한 한 문장이 나를 다시 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지칠수록 사람을 피하기보단 오히려 가까이 두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가까이 가요? 쉽죠. 그럴 땐 꼭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를 조용히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충분해요. 회복 탄력성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버티는 힘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때 기댈 사람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을 함께 느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져요. 우리가 힘들 때 괜찮아? 라는 말보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이유예요.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를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힘들다고 하면 조언부터 꺼내지 말고 그냥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회복을 시작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의 거리 조절도 회복의 한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려는 건 불가능하죠. 감정이 늘 상처로 돌아오는 관계라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도 충분히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진짜 유연한 사람은 다가설 줄도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이니까요. 가끔은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필요한 법이죠. 살도 빼는데 관계라고 안 뺄 이유는 없잖아요. 세 번째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회복 탄력성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웃긴 건 실패를 겪어보지 않으면 성공의 감각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처음 요리를 배울 때 다들 그러죠.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했지? 볶음밥은 탔다가 눅눅해지고 국은 짜고 싱겁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실패를 몇 번 겪고 나면 어느새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삶도 똑같아요. 한 번은 너무 간이 세고 한 번은 너무 밍밍하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나한테 딱 맞는 인생의 간이 생깁니다. 실패는 그 감을 익히는 연습이에요. 물론 실패의 순간엔 누구나 움츠러듭니다.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내가 넘어질 자리를 표시해 둔 거구나. 넘어졌던 자리는 다음에 피할 수 있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좌표예요.
실패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인생의 지도가 풍성하다는 뜻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대부분은 실패담으로 가득합니다. 단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음을 위한 재료로 쓴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이제 끝이야 대신 이건 연습이었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가끔은 실패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프린터 한 장 실수했는데 난 회사에 맞지 않아. 이건 조금 오버죠. 한 번 틀린 문장 때문에 인생이 틀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패를 작게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웃을 수 있느냐입니다. 한숨이 아니라 피식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회복된 거예요. 네 번째로 회복 탄력성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고 실패를 대하는 시선이 유연해졌다면 이제 그 힘을 일상 속에서 쓰는 법을 익혀야 해요. 그냥 머릿속에 좋은 말로만 두면 안 되고 생활 속 습관으로 스며들어야 진짜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고단한 날엔 오늘도 버텼다 한마디만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은 정말 강력해요. 세상은 가끔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들리는 그 괜찮아라는 작은 목소리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멘탈이 약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회복의 방식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맞는 회복법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산책이, 어떤 사람은 음악이, 또 어떤 사람은 청소가 위로가 됩니다. 네, 청소요. 진짜로요. 저도 기분이 복잡할 땐 싱크대를 닦아요. 묘하게 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거든요. 사람마다 마음의 리셋 버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회복 루틴을 찾는 게 회복 탄력성의 네 번째 비밀이에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이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쌓이면 나중엔 어떤 일에도 쉽게 휘청이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완벽주의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완벽하려는 마음은 보기엔 멋져 보여도 실제로는 회복 탄력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 조금만 실수해도 난 왜 이래?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완벽하게 살려는 사람보다 덜 완벽해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마치 한 번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폭죽보다 작지만 오래 타는 촛불이 더 따뜻한 빛을 내는 것처럼요. 회복 탄력성이란 결국 지속 가능한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유머 감각이 최고의 회복 기술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그래, 오늘도 내 인내심 테스트 담당이 열일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웃기죠. 근데 진짜로 효과 있습니다. 웃음은 상황을 바꾸진 않아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꿔줍니다. 유머는 현실을 가볍게 만들진 않지만 마음을 덜 무겁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웃음이 많아요. 그 웃음은 세상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무거운 세상에서도 숨 쉴 구멍을 찾을 줄 알기 때문이에요. 또 회복의 기술 중 하나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에요. 이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면 일상이 훨씬 평화로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늦게 답장하면 나 싫어진 건가? 대신 배터리가 없었나 보다 하고 넘겨보세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괜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그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요. 우린 너무 자주 해석을 하느라 마음을 지칩니다. 그럴 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최고의 회복 기술이에요. 인생의 절반은 진지하게 살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덜 닳게 사는 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세요. 우린 남한테는 괜찮아요, 잘했어요 하면서 정작 자신한테는 이 정도도 못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의 진짜 힘은 남에게 친절한 만큼 나에게도 친절해질 때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혼내기보다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다독여 보세요. 스스로를 적으로 두면 인생이 전쟁터가 되지만 아군으로 두면 인생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결국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지칠 때 대부분은 어떻게든 빨리 나아져야지 하고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조급함의 반대편에서 자랍니다. 한 걸음 늦춰서 마음이 잠시 숨 쉴 틈을 주는 거죠. 이럴 때 효과적인 실천법이 바로 마음 산책이에요. 굳이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나무잎 흔들리는 걸 바라보거나 길고양이가 어슬렁거리는 걸 잠시 지켜보세요. 그 순간 머릿속의 생각들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걸 느낄 거예요. 누가 보면 그냥 산책하는 거지만 실은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괜찮은 사람들은 다 산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산책이 무료 심리치료니까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감정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고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좀 서운했지만 저녁엔 마음이 괜찮아졌다.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기록하면 그날의 기분이 흐르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내 안의 서운함이나 답답함이 더 이상 정체된 덩어리로 남지 않고 단어가 되어 흘러나가는 거죠. 글로 쓰면 신기하게도 감정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감정의 배출구이자 마음의 환기창이에요. 물론 매일 쓰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날 필요한 만큼만 마치 찌개감 맞추듯이 마음의 소공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실천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의 작고 확실한 기쁨 찾기입니다. 너무 거창한 행복을 좇으려 하면 늘 부족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커피 향이 좋아서 잠깐 멈춰선 순간,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는 오후, 아침에 누가 문 앞에 놓고 간 택배 상자를 여는 설렘. 이런 게 마음의 기초 체력을 채워줘요. 인생이 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처럼 보여도 사실은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 같은 순간들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소확행 한 숟가락씩 드세요. 그게 마음의 영양제예요. 또 실천 예시로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사 루틴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 반찬이 맛있었다. 길 가다 낯선 사람이 문을 잡아줬다. 그냥 이런 사소한 고마움들이 하루의 무게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마음의 쿠션 같아요. 하루에 거친 일들이 닿아도 덜 아프게 해주거든요. 게다가 감사 습관을 꾸준히 하면 진짜로 행복을 잘 찾는 뇌로 바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 운동이에요. 헬스장 대신 감사장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그리고 대화 습관도 회복 탄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시야를 넓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는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꼭 정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로 마음을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괜히 서운했어. 이 한마디만 해도 내 안의 감정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대가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반려식물에게, 어떤 분은 차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로도 마음은 스스로 숨을 쉽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을 혼자서만 묵혀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통풍이 필요하니까요.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죠.
가끔은 예고도 없이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도 합니다. 그럴 땐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누구나 그런 날을 지나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비 속에서도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며 우산을 찾죠. 회복 탄력성은 바로 그 비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온다고 불평하기보다 그래, 오늘은 마음에 물 주는 날이네 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살다 보면 마음이 부러질 것처럼 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해 두세요. 휘어진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유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꺾이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흔들려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진짜 강함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잠깐 주저앉았다가도 어느새 다시 일어나 커피 한 잔 타는 그 힘. 그게 회복 탄력성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복 탄력성은 마음이 원래부터 강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따뜻한 대화, 사소한 감사, 잠깐의 산책 같은 작은 마음의 연습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연습하면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결국 다시 햇살 아래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마음의 근육이 살짝 자라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오늘부터 감정일기를 써볼 거고 누군가는 저녁 산책을 나설지도 모르죠.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시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삶은 피할 수 없는 파도이지만 우리는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젖으면 다시 말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다 위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삶은 언제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안에 늘 배울 게 있습니다. 넘어짐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일 뿐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세요. 그 쉼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은 결국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버거웠다면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세요.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조금씩 천천히 다시 살아나는 힘을 믿으세요. 잘 살기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웃을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